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이정상입니다. 네, 벌써 11월도 둘째 주입니다. 입동이 며칠 지나면서 조석으로 제법 쌀쌀함이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건강관리가 특히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메가월드 가족 여러분, 줌으로 만나는 만큼 항상 제가 늘 부탁하듯이 비디오 버튼 꼭 눌러주시고 밝은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사장님들을 기대해 봅니다. 자, 강사님을 바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 대표님은요, 와, 어찌 그리 멋지실까요? 별도의 수식어가 필요 없을 듯 합니다. 어머님이신 우리 박옥선 트리플 다이아몬드 대표님으로부터 우리 사업을 소개받았고 깐깐한 검토와 선택을 통해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시는 멋진 젊은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이 바라온 우리 사업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알찬 강의인 만큼 우리 대표님 모실 때 우리와 같은 박수와 환한 미소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대표님 준비되신 걸로 알고 바로 소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내년도 2025 트렌드 코리아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국내 최고직급 프리덴셜 다이아몬드 정우진 대표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정우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이제 마지막 저녁에 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저에게 박미주 대표님께서 트렌드 코리아 2025 주제를 주셨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예, 한 3번 정도 읽고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으시고 2025 트렌드를 작게나마 이해하고 여러분들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서두에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2024년 하반기와 2025년에는 크게 성장하지도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밋밋한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위축된 상태로 정체가 계속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기술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인구 구조도 지금 고령화 시대로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을사년이죠. 푸른 뱀띠의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25 트렌드 코리아가 이야기하는 올해의 영문 키워드는 전체 타이틀이죠. 스네이크 센스입니다. 스네이크는 뱀이고 센스는 감각이니까 뭐 뱀 같은 감각이겠죠. 예. 푸른 뱀띠의 해, 뱀과 같은 센스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자기 혁신하는 게 올해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니티 메가월드 사장님들께서도 다가오는 2025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혁신하고 성장하는 그런 한 해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자, 2025년 그 트렌드를 보기 전에 먼저 2024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효율주의입니다. 분초 사회, 박미주 대표님 또 많이 말씀하셨죠. 시간이 돈이다. 올해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은 초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효율적인 것 중에서도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시간의 가성비, 시성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시간의 가성비에서 시성비를 굉장히 추구했었는데 이 시성비의 본질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요약 콘텐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았었는데 사실 저는 이 트렌드를 몰랐고요.
저는 장거리 운전을 할 때 가끔씩, 뭐, 통화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지만 가끔씩 유튜브에 이거 저만 하는 것 같은데, 결말포함 이래가지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짧게 요약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영화를 1년에 한 편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영화는 안 보는데 이 요약하는 건 15분, 20분 만에 영화를 한 편을 다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요약편들을 가끔씩 보긴 하는데 올해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요약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더라. 또 식당이나 병원 등 이 대기하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대기 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용량이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런 트렌드는 몰랐는데 저도 하나 활용하는 게 저희 집에 아들만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초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초밥을 먹으러 갈 시간이 일요일밖에 없어요. 일요일 날 교회 갔다가 아이들과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엄마 빼놓고 아들 셋이랑 저랑 넷이서 초밥집을 자주 가는데 몇 번 갔는데 이게 거기가 맛있어서 가는 건데 일단 갔다 하면 30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기도 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그 전화번호 치고 카톡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라고 연락이 오는데 거기에 어플리케이션 까는 게 있어서 그 나우 웨이팅이라는 앱을 깔았는데 그 앱을 깔고 나서는 이제 교회에서 출발할 때 식당으로 출발할 때 이제 웨이팅을 걸어 놓고 도착할 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뭐 줄이 막 20명, 30명 서 있는데 저희들은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앱들이 정말 사람들이 시간을 효율화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2024년도의 트렌드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시간의 효율화는 어떻게 보면 비용에 최적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사용에 재정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경쟁력에 이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잠시 멈추고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이 책을 읽으면서 올해 시작할 때 우리 박미주 대표님께서 메가월드 그룹의 습관 공동체 5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매일 책 읽기, 매일 줌 강의 듣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마지막에 박미주 대표님이 지금은 마인드셋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힐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메가월드 습관 공동체 5가지 습관 중에 마인드셋,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우리 박미주 대표님의 올해 트렌드를 미리 알아보신 그런 해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효율주의가 2024년을 이끄는 트렌드였다. 두 번째를 이렇게 보면 불황기의 생존 전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는데 일단 대한민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런 불황기에 생존하기 위한 전략들이 트렌드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깔기는 깔았었어요. 테무 아십니까? 중국산 이제 이커머스인데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초저가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이라고 해서 조건에 따라서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대상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그런 트렌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OSMU 그래서 원소스 멀티 유즈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핀오프라는 건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기존의 작품에서 따로 나온 작품을 우리가 스핀오프라고 얘기하는데 컨텐츠 스핀오프가 올해 굉장한 트렌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텐츠 스핀오프는 어떤 하나의 컨텐츠가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되는 걸 얘기하는데요. 올해 이렇게 인기 웹툰, 만화죠? 인기 만화, 아니면 웹소설, 인기 웹소설이 영화나 드라마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던 거. 또 반대로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또 반대로 웹툰으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핀오프가 올해 트렌드였고, 제가 트렌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캐치 티니핑 아십니까? 요새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라는데 그 티니핑이라는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100마리가 넘는 그런 캐릭터들 중에 하츄핑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인데 이 하츄핑 같은 경우는 영화로 또 따로 제작이 되고 뭐 햄버거라든가 케이크, 뭐 커피, 다양한 기업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했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웹툰이라든가 게임 같이 팬덤이 좀 강한 컨텐츠 같은 경우는 식품이라든가 패션, 스포츠와 협업을 해서 굿즈까지 판매하는 그런 다양한 스핀오프가 등장을 했다. 그리고 업종 스핀오프는 무엇이냐? 마켓 컬리가 뷰티 컬리. 예, 그리고 착즙 주스를 짜는 휴롬이 주스 키트를 팔고요. 그리고 밥솥 만드는 쿠첸이 잡곡을 팔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이 불황기에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많은 전략들을 또 세우고 있고 타겟이 스핀오프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기존의 기저귀를 생산하고 판매하던 업체들이 그 기저귀의 타겟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성인 기저귀가, 여러분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어린이용 기저귀 판매 2배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 타겟을 바꿔서 살아남고 있더라. 그리고 대교 같은 경우도 학생을 위한 학습지 시장을 고령층을 겨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전용으로 그 인지강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기 분유를 만들던 이런 유업 회사들 같은 경우는 성인을 타겟으로 한 단백질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 야구르트 남양유업인가? 윌 아십니까? 윌 유산균 유산균 음료, 예, 위를 왈 그래가지고, 예, 반려동물을 위한, 그런 타겟을 사람에서 이제 반려동물로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다양한 이런 생존 전략이 올해 트렌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경제가 지리하게 이제 정체가 되다 보니 시간을 보내는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황 심리가 이어지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먼저 자극을 추구하는 거. 일단 뭐 도파민이 발산이 되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있죠.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맛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매운맛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매운맛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또 단맛으로 넘어갔었죠. 그러면서 뭐 탕후루, 뭐 망고 사고, 홍콩 디저트, 뭐 이런 것들, 카이마, 크나페, 뭐 두바이 초콜릿 이런 것들이 또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너무나 자극적인 컨텐츠, 일단 뭐 재밌으면 그만이다. 뭐 이러한 심리가 이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평안과 안정을 찾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MZ의 Z세대죠. Z세대들이 핸드폰을 덤폰을 쓴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터넷이 안 되는 핸드폰이죠. 그냥 전화와 문자만 되는. 왜냐 그러면 SNS 피로 증후군이라 그래서 너무나 넘치는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를 오히려 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사회가 또 유행이기도 하고, 나는 솔로 유행했던 거 아시나요? 나는 솔로? 예, 솔로 여성,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제 텔레비전을 안 보다 보니까, 근데 또 이런 나는 솔로를 스핀오프 했죠. 나는 절로, 절에서 템플스테이 하면서 남녀가 만나는 것들이 또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는, 한 저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디어 회사이다. 저희도 어찌됐든 어떻게 보면 멤버십을 모으는 비즈니스를 하는 메가월드 사업자분들도, 내가 한 1인 미디어 회사를 이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좀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하시는 것도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2024년을 이끌었던 트렌드는요, 시그니처의 힘. 어떻게 보면은,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었죠. 2009년도 이후에 첫 감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가게가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계산하는 거를 1인당 실질 가계 총
총처분 가능 소득 뭐 되게 어려워요. 이 책 읽으면서 공부 되게 많이 됐는데 일단 2023년보다 1.2%가 감소가 됐는데 뭐 1.2% 그러면은 작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2009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막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서 옛날에 뭐 지금도 그러나요? You only live once 그래갖고 욜로족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일단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최고의 선택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노족 그래가지고 You only need one. 꼭 필요한 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소비를 했을 때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일단 사람이 시그니처. 시그니처가 원래는 서명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브랜드를 대표하다, 어떤 사람을 대표하다라는 뜻으로도 요새 많이 쓰이죠. 그래서 사람이 시그니처다라고 하면서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한 해였다라고 합니다. 디토 소비가 저 사람이 쓰면 나도 쓰겠다. 디토가 나도라는 뜻이거든요. 나도 소비. 저 사람이 쓰면 나도 산다. 저 사람이 사면 나도 산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또 활약을 많이 했었고, 플랫폼이 시그니처. 뭐 옷은 무신사에서, 뭐 패션은 어디서, 가구는 어디서 이러면서 이제 플랫폼이 시그니처였던 또 한 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올해 무슨 산나물 축제, 구미 라면 축제 이러면서 이 먹거리로 이 지역 시장이 또 시그니처, 먹거리를 시그니처로 내세운 그런 트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트렌드 2025에 안 나온 이야기인데요. 제가 재밌어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여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그 김천 그러면 어디가 생각이 나십니까? 김천 그러면. 여기 경북에 있는 김천 생각나시죠? 근데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은 김천 그러면 김밥 천국을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김천. 예. 근데 하도 김천 그 경북의 김천 말고 김밥 천국 그러다 보니까 아예 김천시가 예. 김밥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김천시가 김밥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또 이슈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뭐 재밌는 트렌드죠. 예, 또 하나 2024년도에는 요즘 가족이라는 또 트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뭐 가정이라든가 가족의 변화죠. 이 남자의 역할이 이제 가정에서의 역할이 크게 변화하는 한 해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반려가전, 반려로봇이 굉장히 또 유행을 하고 있고요. 1인 세대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트렌드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이 반려동물이 굉장히 트렌드다 보니까 올해 제주에어에서는 반려견을 동반한 전세기를 띄웠었는데 전문 수의사도 함께 이제 타고 이렇게 했었는데 세 차례 이렇게 운행을 했었는데 세 차례 다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돌봄이라든가 이런데 가족의 이런 문화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하는 이 돌봄 비용에 대해서도 올해 하나의 이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월 평균 이런 돌봄 비용 간병비가 월 평균 370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그런 트렌드로 가지 않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 트렌드에 있어서 2024년에 10대 트렌드 상품을 이렇게 정해서 책에 나와 있던데요. 일단 소비 흐름은 가성비를 따지고요. 그리고 재미 중심이고 불황형 소비가 트렌드였고 그리고 일상 속 쉼이 트렌드였다. 그래서 이 트렌드에 맞는 10대 상품이 뭐였냐? 일단 첫 번째가 2024년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랑을 제일 크게 받았죠. 제일 크게 받은 동물인 푸바오. 그리고 AI 스마트폰. 처음에 AI가 뭐 알파고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우리 직접적으로 저희 생활 속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챗 GPT가 활성화가 되면서 굉장히 또 우리 실생활에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쇼폰 음원은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10분, 20분 넘어가는 영상은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릴스라든가, 그죠? 예, 짧은 영상을 보는데, 이 60초 이내에 이 중독적인 이런 음원이죠. 멜로디 같은 것들, 여러 그런 것들이 이제 2024년 트렌드 상품이었고요. 그리고, 일본은 제가 올해 저는 일본을 못 가봤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간 여행지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38년 만에 기록적인 이런 슈퍼 엔저 현상이죠. 100엔당 850원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들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커머스, 원래는 E커머스인데 차이나의 C의 합성어죠. 차이나의 C가 들어가면서 E커머스가 C커머스 그러는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굉장히 또 트렌드한 상품으로 떴었고, 그리고 뭐 충주시 그 공공기관 유튜브가 유행을 하면서 양산시 등등 굉장히 또 많은 공공기관 유튜브들이 트렌드 상품이었고, 저렴이 화장품에서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다이소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다이소에서 저렴한 화장품들을 많이 팔았는데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한 해 성심당이 굉장히 이슈였죠. 빵 하면 대전 이렇게 됐는데 뭐 모모스 커피라는 브랜드도 부산을 커피의 도시로 만들 만큼 이런 로컬 브랜드가 또 트렌드 상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전부 다 이제 기록적인 그런 관람객 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올해 트렌드 상품 중에 하나가 스포츠 관람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 가격이 저렴해요. 일단은 야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시간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10,000원, 20,000원대로. 근데 또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보니까 올해는 스포츠 관람이 굉장히 트렌디한 상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씁쓸한 이제 이슈인데 육아 지원 제도가 트렌드 상품이었다.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가 이 저출산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14세기에 유럽에 발생한 흑사병이 초래한 인구 감소를 능가한다고 본다고 합니다. 예, 그게 심각한 문제죠. 올해 이제 출생률이 0.68명까지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심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씁쓸한 이슈인데 일단 저는 3명 나왔습니다. 예, 자, 2024년 돌아봤고요. 이제 2025년 트렌드 코리아 스네이크 센스 10가지 트렌드를 가지고 10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2025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트렌드는 키워드는 옴니보어입니다. 이 옴니보어라는 뜻은 잡식성이라는 뜻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 잡식만의 소비 방식을 찾아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죠 우리가. 근데 이제는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뒤섞이고 있어요. 이제 100살까지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막 섞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오빠 저 마라탕 사주세요. 이거 아세요? 마라탕으로? 예. 저도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저는 많이 들었는데 그 마라탕후루가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 마라탕후루의 영상을 만든 주인공이 11살입니다. 11살. 초등학교 4학년. 서이브라는 크리에이터가 만들었는데 갓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영상을 만들고 하고 하는 게 뭐 20대, 30대가 주가 아니라 이제 1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유행하는 단어가 갓기. 신을 표현하는 God, 갓이라는 그 용어랑 그리고 아기가 합쳐서 갓기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또 젊은 친구들이 슬로우 에이징 그래갖고 천천히 늙어가고 싶다 그래서 건강 관리도 철저하게 한다고 합니다. 저희 사업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데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 근데 20대부터 챙겨 먹는다는 분들이 78%나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중에 30% 이상이 10대부터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는다고 하죠. 그리고, 키자니아 아시나요? 아이들을, 상대로 이제 직업을 체험하는 그런 장소인데, 키자니아가 키즈 아니야. 그래가지고,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을 체험. 근데, 우리가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직장을 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키즈 아니야. 어른이 직업 체험을 하는 게 굉장히 또 인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은 65세 이상 어른들을 모집해서 프로게이머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구단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65세 이하는 주니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는 라이프 사이클이 완전히 뒤섞이고 있다. 특히 이제 이 스마트폰 사용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노년층들도 활용하고 있는데 쿠팡 앱 전체 사용자가 40대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50대가 두 번째로 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운동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패션 모든 분야, 전반적인 분야에서 남녀 구분도 없어지고 나이 구분도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뭐 배움의 시기와 노동의 시기가 구분이 없죠. 예, 그래서 이 옴니버 시대에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뭔가 타겟,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타겟을 설정할 때는 이제는 넓은 분야, 뭐 20대, 30대 이게 아니라 좀 좁고 날카로워야 한다라는 게 올 이 다가오는 2025년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그 사회에 이제 키워드 퍼레니얼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퍼레니얼은 다년생 식물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을 퍼레니얼이라고 하는데 이제 인간도 노년과 청년을 구분짓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일하고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이런 세대에 갇히지 않은 이런 탈세대하는 그런 인류를 퍼레니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뭐 내 나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를 잊어먹고 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줄임말입니다. 아보하. 음, 반대되는 말은 소확행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어떻게 보면은 이 행복을 자랑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행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이제 조금, 한 걸음 비켜서서 너무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불행하지도 않은 그런 일상들, 이런 무난하고 무탈하고 그냥 평안한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를 우리가 아보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 어떻게 보면은 상업화가 되면서 이 남과 비교, 작은 행복도 이제는 남과 비교하는 강박에 이제 지쳐가는 거죠, 사람들이. 사실 그런 소확행 아니면 나는 행복하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런 문화적인 활동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올해 진짜 작년부터 골프, 테니스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이 패션 쪽에서도 골프 웨어나 테니스 웨어가 굉장히 유행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완전히 죽었죠. 없어졌죠. 근데 이제는 달리기, 등산,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에서도 이제 아보하가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필사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막 너무 행복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필사하면서 나만의 시간을 좀 갖는 거죠. 반대되는 건 캘리그라피. 뭔가 내가 글씨를 이쁘게 쓴다라는 걸 어디에 올려서 자랑하기보다는 그냥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과시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해. 소비에 있어서도 이런 트렌드가 있는 게 과시하는 소비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소비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립스틱과 치약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명품 가방은 못 사지만 명품 립스틱을 사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소확행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명품 치약 판매량이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나한테 집중하는 소비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또 유행했던 그 단어가 럭키비키. 이건 뭐 저 사실 내가 트렌드에 되게 이런
무감각하구나. 제가 텔레비전을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잘 모르지만 아이브라는 예, 걸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이름 까먹었네요. 예, 성을 까먹었습니다. 뭐 원영이라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완전 럭키비키잖아. 뭐 이렇게 얘기했는 게 유행을 했다고 해요. 이게 어떤 사고냐 그러면 아무리 이제 나한테 좀 안 좋은 일이 닥쳐도 불행한 일이 닥쳐도 예상치 못한 일이 오더라도 오히려 좋아. 저 막내 아들이 오예, 오히려 좋아. 오예, 오히려 좋아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난 역시 내 아들이다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유행을 하고 있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뭔가 긍정, 박민주 대표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긍정의 마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럭키 비키잖아. 그래, 오히려 좋아. 나에겐 행운이야. 라는 사고를 가지는 게 또 2025년을 대비하는 우리 트렌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니퍼 모스라는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행복을 쫓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작업에 몰두할 때, 그리고 더 높은 목표를 쫓을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도울 때, 그래서 더 이상 행복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함께 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소비 트렌드 키워드는 토핑 경제입니다. 토핑 아시죠? 피자 위에 얹는 거. 피자에 토핑을 추가하듯이 이 만들어진 기성 상품에 나만의 독창성을 부여하는 거를 우리가 토핑 경제, 어떻게 보면 개성이 드러나는 나만의 소비죠. 꾸민 듯 안 꾸민 듯이 꾸안꾸인데 이제는 꾸꾸꾸 그냥 꾸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보다 최적, 완성보다 변형을 원하는 트렌드가 이제 앞으로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그거 들어보셨어요? 폰꾸, 다꾸, 폰 꾸미기, 다이어리 꾸미기. 예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상품으로 꾸미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백꾸, 그래가지고 가방 꾸미기도 유행하고 있고요. 키체인이라든가 뭐 미니 파우치, 뭐 가죽 키링, 이런 것들을 가방을 이쁘게 꾸미는 거죠. 그리고, 블랙핑크의 제니가 해서 유행이 또 됐다고 합니다. 예, 선글라스 꾸미기, 그리고 선꾸, 막 참이라고 해서 진주 붙이는 것도 있고 뭐 리본 붙이는 것도 있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이거 되게 진짜 이거는 센스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뾰꾸가 뭔지 아실 것 같은 분. 뾰꾸.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얼굴에 뾰루지가 나면 뾰루지를 꾸민다고 합니다. 스티커 같은 걸 붙여갖고. 예전에는 우리가 가렸잖아요. 예, 안 보이게 가렸는데 이제는 뾰루지가 나면 뾰루지를 꾸민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인스타그램 뭐 스토리 꾸미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신발 꾸미기가 요새 또 굉장히 또 이슈죠. 크록스 아시나요? 크록스? 구멍 뽕뽕 뚫린 슬리퍼? 그게 이제 막 힐로도 나오고 하는데 이 크록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2010년도 타임지에서 50가지 최악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이 크록스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패션 브랜드 1위로 선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왜 그랬냐 그러면 뭔가 못생겨서 다 똑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 붙이는 걸 지비츠라 그러거든요. 그 지비츠를 나만의 개성을 살려서 꾸밀 수 있고 그 지비치를 바꿔서 붙일 때마다 다른 신발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또 사람들의 인기를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형, 나만의 독창성을 부여하는 건 이제 마시는 음료에도 있죠. 아메리카노에 샷추가 해가지고 아샷추, 오샷추 들어보셨습니까? 오샷추? 오렌지 주스에 샷추가 레샤추 들어보셨습니까? 레모네이드의 샤추가, 사샤추, 사이다의 샤추가, 그리고 아망추, 예, 아메리카노에 냉동 망고를 넣어서 먹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시계 줄질 그려갖고 시계 줄을 바꿔서 매는 거, 그리고 소파나 침대 이런 가구들도 나만의 개성을 살려서 모듈화 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도 집 안에 내력벽을 최대한 줄여서 외벽으로 바꾸고 아파트 공간을 나만을
나만의 방식으로 꾸밀 수 있는 그런 모듈 아파트도 이제 앞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모델하우스도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 저는 진짜 너무 좋다라고 느꼈던 게 지금 둘째랑 셋째랑 한 방을 쓰고 큰애가 이제 혼자 방을 쓰는데 야 이거 방을 내 맘대로 이사를 가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내 방의 개수를 내 맘대로 늘릴 수 있다? 조금 작더라도 아니면 기존에 남아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바꿀 수 있다라면 엄청나게 또 생활이 편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요번에 또 요거트 프랜차이즈점이 또 이슈가 되고 있죠. 요아정. 근데 이렇게 꾸미는 게 확산이, 토핑 경제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되기도 해요. 요거트를 먹는데 안에 토핑 값만 2만 원, 3만 원. 그래서 이슈가 됐었거든요, 요 과정이. 예, 그래서 이 토핑 경제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본이다. 어찌됐든 토핑도 중요하지만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올해 또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페이스테크인데요. 이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데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의 발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생물인 이런 기계나 인공지능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게 페이스테크입니다. 페이스테크의 이런 기술 중에 세 가지 요소가 일단 표정을 입히고요. 그리고 인간의 표정을 잃는 거고요. 그리고 고유 표정을 만드는 게 이 세 가지 요소라고 하는데 일단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뭐랄까 이 기술 자체의 경쟁력보다는 이 기술이 나왔을 때, 이 사용자와의 교감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새로운 기술, 신기술이 나왔을 때, 우리가 UI라 그러죠.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샀어. 스마트폰을 처음 샀어. 딱 펼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굉장히 직관적으로 카메라 표시, 카메라 그림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누르면은 카메라가 켜지고, 전화 표시가 돼 있잖아요. 전화 표시를 누르면은 전화 표시가 더 켜지고, 이걸 우리가 인터페이스라 그래요. 음,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서, 이걸 뭐라 그러죠?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누르는 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돼가지고, 주문하는 거? 잘 안 나가다가 이거 키오스크 예 키오스크를 이렇게 키오스크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직관적이느냐에 따라서 처음 사용하는 자도 바로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얼굴을 입히는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포던스라는 뜻이 어떤 행동을 유도한다라는 뜻인데 이제 디지털 약자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 43살밖에 안 되어서.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겠죠. 근데 지금 기술이 구기술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은 나옵니다.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 저도 언젠가는 디지털 약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약자에게도 조금 포용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어포던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뭔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쉽게 인지하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포던스. 그래서 이 페이스테크가 2025년도에 소비 트렌드 키워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책 혹시 트렌드 2025 읽어보신 분? 이거 안 읽어보신 분들은 내가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고 읽어보시면 정우진 대표가 얼마나 쉽게 잘 설명했는지를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키워드는 무해력입니다. 이게 저희 같이 정말 꿈과 비전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공감하실 텐데 이 막 더 나은 내일 저희 회사의 이념이잖아요. Make Life Better.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면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 현실이 너무 혹독해서 더군다나 지금 밖에 나가면 저는 모르겠어요. 정치에는 관심이 없지만 이 정치적으로 뭔가 이슈가 생길 때마다 들리는 얘기들이 저도 스트레스예요.
뭔가 이념과 계층과 세대와 성별과 정치와 이런 뭔가 사회적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는데 경쟁도 너무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 속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스스로를 긁힌 세대라고 한답니다. 긁힌, 너무나 많이 긁혔다고. 예, 그래서 이 긁힌 세대들이 이 암울함에 대한 이런 반작용이죠. 뭔가 마음적인 이런 심리적인 안전지대를 찾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무해력이 소비 트렌드입니다. 작고 귀엽고 순수한 것들. 그래서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이 무해한 사물들의 준거력이 강해진다고 했는데 준거력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예,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힘을 준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해한 사물들이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힘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인가 봤더니 무해한 것들은 나에게 자극도 안 주고요. 나에게 스트레스도 안 줍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내가 굳이 반대하거나 비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작고 귀엽고 순수한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키링이라든가 미니어처, 뭐 푸바오, 레스판다 뭐 이런 것들. 근데 반대로 해가 없음이 무해하다라는 게 매력이 없다라는 걸로 어필이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의 무해력을 활용할 때는 매력 없이 표현이 되면 안 된다. 그렇지만 해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소비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가 이제 K인데 그냥 K가 아니라 그라데이션 K. 뭔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은 이제 PPT 좀 하시는 분들은 그라데이션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볼 건데 무언가가 이렇게 점점 연해지고 점점 진해지고 하는 걸 우리가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K 문화가 그라데이션 되고 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무엇이 한국적인가? K-팝, K-푸드, K-드라마, K 문화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시기에 일단 전 세계가 단일화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한국적 정체성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모르나 봐요. 이제 외국에서 이제 글로벌 그룹인데 JYP, 박진영이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어떤 한 걸그룹을 만들었는데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이슈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멤버가 전부 다 외국인이에요. 근데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기획하고 만들고 활동을 한다고 K-팝인가? 근데 그렇다고 또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변화되어가는 과정, 어떻게 보면은 연한 K, 진한 K. 그래서 이걸 그라데이션 K.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 초등학교 다문화 교육 시간에 사용하는 질문인데 이 중에서 한국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도 손가락을 펴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여기서 한국인은 누가 한국인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나요? 예. 정답이 뭐냐 그러면 정답이 알 수 없음입니다. 알 수 없음. 예,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라 정답이 알 수 없음. 일단 저도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만들어지면서 아이들이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뭔가 혼란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좀 다르게 생긴 친구들을 배려해야 된다. 그런 교육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배우냐 그러면 외모로 국적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 요새 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조나단 아십니까? 조나단? 예. 콩고 민주공화국 부모님이 콩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과연 한국인일까, 외국인일까? 그래서 이제 인종으로 한국인을 규정하면 안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충북 음성에 가면요. 외국인이 16%랍니다. 6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인 거예요. 그리고 외모는 외국인인데 한국인인 거죠. 그리고 안산에, 경기도 안산의 한 초등학교는
이주 배경 학생이라 그러는데, 어, 다문화 학생이, 저도 너무 놀랐는데, 97%래요. 97%. 다문화 학생이. 예. 그리고 97%까지는 아니더라도 30% 이상 넘어가는 학교가 3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방식의 변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한국은 다문화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시장이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한국이 한국적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도 이전에는 이제 그 생산 라인을 내수용, 수출용 이렇게 따로 만들었죠. 근데 이제는 이분법이 아니라 다원화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또 기업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비의 주역이죠. 외국인. 이 외국인 또 한국에 사는 외국인, 그리고 한국에 관광 온 외국인,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 사는 외국인. 이렇게 또 나눠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소비 트렌드, 비즈니스 트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일곱 번째는 물성 매력입니다. 막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물성 매력은 어떤 힘이냐? 어떤 특정 대상인데, 어, 이 경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 물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진짜 손에 잡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지니게 만드는 힘을 우리가 물성 매력이라고 하는데, 왜냐 그러면 지금 소비자들이 이 체험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체험에 대한 필요성,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에, 브랜드에, 기술에, 조직 문화에 이렇게 물성 매력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가 굉장히 또 인기가 있었는데, 이 영화를 주제로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예전에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뭔가 실제로 팔 수 있는 이런 물류가 팝업 스토어를 열었었는데,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 팝업 스토어가 열려서 안에서 포토존도 있고요. 뭐 굿즈를 판매하는. 그래서 이제 이 체험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니까 소비자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이런 물성 매력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제공하느냐가 이제 마케팅에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 컨텐츠에다가 물성 매력을 부여하면 이 Z세대들, 이제 MZ에서 Z세대로 또 분리가 되고 있죠. 왜 우리를 밀레니엄 세대랑 묶냐인 거예요. MZ가 아니라 이제 Z는 Z세대입니다. 이 Z세대들이 플레, 플레이브라는 그 아이돌 그룹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거예요, 그거. AI, 인공지능. 사람이 아니고. 옛날에 이름, 뭐, 얼굴 없는 가수, 아담이었나요? 이브였나요?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친구들이 쇼 음악 중심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억 스트리밍을 달성했고. 예, 그래서 사람이 아닌데 인공지능인데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이 팝업 스토어에서 홀로그램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홀로그램으로 띄어서 같이 사진 찍고 이러한 아이템들이 굉장히 또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컨텐츠에 물성 매력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브랜드에다가도 물성 매력을 부여하는 게 또 굉장한 트렌드인데, 소주 회사가 팝업 스토어를 만든다든지, 예, 그리고 막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복합 문화 공간, 이 브랜드를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드는. 그리고 토스 다 쓰십니까? 저도 참 이 토스가 진짜 삶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토스가 그거 아세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더 머니북이라는 책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뭔가 실체가 없는 그런 기업이 이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물성 매력을 부여한 거죠. 뭔가 영화라든가 책을 통해서. 그리고 그거 아세요? 유한 락스?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락스. 그 유한 락스가 책을 만들었대요. 더 화이트북이라는. 예, 책을 냈는데 그 책에는 락스에 관한 궁금증이라든가 뭐 청소 관련 정보라든가 이런 걸 넣었는데,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물성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트렌드다. 그리고 기술. 그 기술에도 물성 매력을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LG라든가 삼성이 뭐 이런
스마트 홈, 이런 거를 이제 팝업 스토어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 거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삼성도 이런 갤럭시 체험 부스를 만들듯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책을 안 읽는 세대가 됐다. 뭐 이제 영상을 보지 책을 안 읽는다라고는 하지만 서울국제도서전에 15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유명한 그 락 가수가 락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락 페스티벌에는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비 트렌드가 공급자보다 철저하게 이 소비자가 주도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 그러면 소유보다는 체험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성화가 이제는 우리가 물성화 그러면 만지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만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촉각이 아니라 오감을 모두 쓸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물 본연의 감각을 이 오감으로 몸으로 다 느끼고 싶어 하는 게 물성 매력. 2025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책을 읽은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책은 많이 읽어야 되네요. 여덟 번째 트렌드는 기후 감수성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저 날씨 앱을 전혀 안 보는 사람이었는데, 날씨 앱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일부러 이렇게 그 위젯을 띄워서 볼 정도로. 근데 짜증날 때가 많아요. 틀려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날씨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데, 이 날씨 앱도 보니까 한국 앱은 안 믿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기상청이 하도 틀려놓으니까. 그래서 날씨 앱이 체코 거, 미국 거, 노르웨이 앱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기후 감수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일단 지구 온난화가 끝났답니다. 작년에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날이 작년이었대요. 아니, 작년이 올해 7월 달. 지구 역사상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난화 시대가 이제 끝났고 이제 지구는 끓는 시대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됐는데요. 이제는 그 기후 감수성은 뭐냐? 이제 이 기후가 바뀌는 거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적응을 해야 어떻게 보면은 소비 트렌드, 그리고 비즈니스 트렌드, 그리고 공공 분야가 가야 할 길을 빨리 캐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일단 생존을 위한 아이템이 올해 좀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일단 가정용 포충기, 이 벌레 퇴치제 있죠.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그 지하차도에 물 차면서 그 사망사고 일어난 사건도 있었죠.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요? 그러한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 비상탈출 망치가 많이 팔린다든가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반려동물 산책은 시켜야 되는데 아스팔트가 너무 뜨거워서 반려동물 전용 신발이 많이 팔렸다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과일이 많이 바뀌고 있죠. 열대 과일이 이제는 국산 과일이 됐죠. 강원도에 가면은 멜론 농사 짓고 있다고 합니다. 멜론 농사. 그리고 사과는 계속해서 북상을 하면서 이제 금사과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올 여름에 해파리떼가 어마어마하게 저도 바닷가 갔다가 저도 실제로 봤습니다. 진짜 사람 몸만한 해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실제로 봤는데 애들이 막 돌 던지고 있던데 어떤 기후 변화에 있어서 발생한 현상이죠. 그리고 오징어가 금징어가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거 보고 웃었는데 오징어가 금징어가 됐는데 이제는 업징어가 됐답니다. 업징어. 없어서. 예. 그리고 장마라는 말이 없어지고 우기라는 말. 워낙 이렇게 또 어, 왔다 안 왔다 하는 이제 그 아열대 기후에 보면은 스콜이라고 있죠. 막 소나기가 왔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것도 있고 대한민국에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우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마룩 레이니룩 그래가지고 장마철에 입는 이런 패션도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산이랑 우산, 비가 왔다가 갑자기 해가 쪘다가 이러다 보니까 양우산이 또 인기가 많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행지도 바뀌고 있답니다. 이 기후 감수성 때문에. 예전에는 정말 열대 지방, 뭐 해변, 뭐 이런 데를 우리가 관광을 갔다라면 올해 쿨케이션 아세요? 쿨케이션? 시원한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 게 인기가 또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후 감수성이 이 건축 업계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 인테리어 업계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상품이 나왔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날씨 보장 보험 상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행 보험이 많은 것 같은데, 비가 오거나 폭염이 뭐 발생하면 그날 여행 경비를 지회공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 날씨로 인한 기후로 인한 비행기가 결항이 됐다. 그런 것도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험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후 감수성이 예민해지다 보니까 기후로 인한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라든가 취약 계층을 이 기후 감수성 기후에 대해서 보호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 감수성으로 인한 전망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세계적으로 리서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세계적 위기 요인 1위가 원래는 전쟁이었대요. 계속해서 전쟁이었는데 올해 바뀌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위기 요인 1위가 전쟁에서 기상이변으로. 사실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땅이죠. 크게 많이 못 느끼고 있지만 우리가 그 글로벌 뉴스, 세계 뉴스 이렇게 보면은 네이버 앱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물난리가 나고, 폭염으로 사람이 몇백 명이 죽고, 이민을 가고, 난민이 발생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는 조금 기후 감수성, 예민해져야 될 때가, 기후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후 감수성이 여덟 번째 트렌드였고요. 아홉 번째 트렌드는 공진화 전략입니다. 이 공진화가 뭔가 봤더니 일단 생태계 안에서 여러 가지 종이 서로 이제 영향을 주면서 함께 진화하는 것을 공진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즈니스 단계에서 공진화 전략이 굉장한 트렌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무쌍한 경제 생태계에서 공진화는 이제는 필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원래 LG의 스마트홈 앱이랑 삼성의 스마트홈 앱이 따로 있는데 타사 제품은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LG 거는 LG 앱으로, 삼성 거는 삼성 앱으로 했는데 올해 삼성이랑 LG가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서로 상대방 앱으로 타사 제품을 제어를 가능하게.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전기업 중에 14개의 글로벌 기업이 이 표준화된 가정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생태계에서 이제 종들이 협력했다라면 이제는 비즈니스 주체들이 이 열린 생태계를 지향하면서 공동 성장해 나가는 게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공진화 전략도 4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애플 아시죠? 애플이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자기들 거 애플만, 아이폰만, 맥북만 그랬었는데 지금 그게 원래 기업의 지향점이었어요. 자기들만의 그런 유니버스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닫힌 생태계가 이제 도전받는 거죠. 애플이 계속해서 고소당하고 있잖아요. 소비자의 편익을 해친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장 지배력을 통해서 소비자의 그 경험을 저하시킨다라는 이유로 막 고소를 받고 있는데 이제 애플도 조금씩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지금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애플페이, 카카오페이처럼 제한된 파트너십인데 이 제한된 파트너십이 뭐냐 그러면 제한된 수의 참여자가 파트너십을 맺는 거예요. 마을과 마을, 자영업자와 자영업자,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자치단체 등등. 이렇게 제한된 파트너십이 두 번째 공진하고 세 번째 공진화가 뭐냐? 일단 개방적 협력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경쟁사들이 연계하는 거죠. 삼성이 4K 텔레비전을 만들었는데 패널은 LG 거라고 합니다.
경쟁사가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개방적 협력망이 세 번째 단계고, 이제 구글 같이 오픈 소스,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술을 다 이제 열람할 수 있게끔 오픈해 놓는 개방형 플랫폼이 이제 네 번째 공진화 생태계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지금 AI 기능이죠. 인공지능 시장에서는 이러한 개방형 생태계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거 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식과 기술을 나만의 노하우를 개방해서 함께 성장하는 게 공진화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공진화 전략을 메가월드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었죠. 예, 형제 레그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돼야 또 형제 레그가 잘 되는 거고, 나와 상대를 구분 말고 함께 성장하는 게 2025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제가 오늘 좀 한 20분 정도 일찍 끝내가지고, 아, 정우진 대표님 강의 빨리 끝낸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딱 맞게 끝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원포인트업. 2025년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10대 키워드 중에 마지막 키워드가 원포인트업인데,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자조적이긴 합니다. 이제 뭔가 위대한 인물을 롤모델로 삼고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조금씩 조금씩 성취감을 쌓아가는 거를 원포인트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다움을 잃지 않는 거죠. 그 자기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포인트업. 그러니까 나다운 성장, 나다운 성공. 그러니까 딱 하나만 레벨업 하는 거예요. 오늘 실천 가능한 한 가지에 집중.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이 젊은 사람들 트렌드인지 모르겠지만 그 실천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아요 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실천 가능한 한 가지에 집중, 그 실천을 기록하고 공유. 음, 사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하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류가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뭔가 장기적인 목표를 삼고 뭔가 위대한 성공을 쫓았다면 이제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까는 이제는 뭔가 어 구성원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올 내년 한 해 키워드는 원포인트 업입니다. 이 원포인트 업은 보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 계획을 세우기 힘든 시대가 됐다라고 깨달아 버린 거예요. 너무나 빨리 변해요, 세상이. 안 그래도 막 빨리 변해서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제가 강의 때 이런 얘기 했죠. 예.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을 들어갔는데 4년이 지났더니 그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그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계획대로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계획대로 될 리가. 안 그래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코로나 겪으면서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먼 미래를 위한 뭐 원대한 계약, 장기 계획, 뭐 장기 목표 이런 걸 세우는 게 소용이 없다라고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보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 집중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한 가지 목표에 매진하고자 하는 게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답니다. 그게 원포인트 업이고요. 비즈니스에도 똑같습니다. 비즈니스에도 이런 개인의 맞춤형 성장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성장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개인의 경험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맞춰서 뭔가 성장을 하는 그런 과정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생충의 명대사. 정말 많은 명대사가 있지만, 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 대사가 정말 많이 인용되고 패러디 되었다고 하는데, 이 짧은 한마디에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열광한 이유가 아마 이런 시대적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원포인터
한번 해보는 그런 2025년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2025 트렌드 코리아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원 포인트업. 2를 365 제곱하면 1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2를 매일매일 1년 내내 반복해도 1이라고 합니다. 근데 1에 1%만 더해보는 거예요. 1%. 1의 1%는 뭐죠? 0.01입니다. 1의 0%는 0.01인데 1에 1%를 더하면 1.01이에요. 많은 변화는 없습니다. 2를 365제곱하면 1인데 1%를 더해서 1.01을 365제곱을 하면 37.8이라고 합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하면 차이는 정말 크니까 정말 우리 실천 가능한 나만의 밸류업을 지금 바로 시작하는 우리 메가월드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 사회를 먼저 앞서가는 듯 우리 정우진 미래학자님의 강의처럼 들었습니다. 2025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주제로 저희들에게 앞선 세상을 먼저 선보여 주시고 우리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이렇게 곁들여서 잘 풀어주신 우리 정우진 대표님께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